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어제 있었는데요.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았습니다. 선고 당시에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건데요. 어떤 이야기인지 윤정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윤 기자. 네. 자, 뭐 때문에 단명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지 한번 풀어주시죠. 네, 지난해 5월에 조희연 교육감이 가졌던 기자회견이 문제가 됐습니다. 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또 고 후보자도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하라라고 기자회견을 엽니다. 예.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 조 교육감이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고 후보가 충분히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했다.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또 배심원들 7명 전원도 유죄로 판결을 했죠. 현행법상 이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관련해서 징역이나 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이니까 만약에 정말로 저 유죄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. 그러네요. 자, 그러면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이 네. 후보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조희연 캠프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였다는 것입니다. 저는 고 후보가 지금 즉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자,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.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라라는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로 단정한 건 아닌데 저런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? 결국 법원이 보는 거는 이게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인 건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그런 그 당시에 조희연 후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이 허위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팩트 체크를 하려고 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조희연 교육감은 여기 뭐 캠프에 받은 제보에 따르면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모 인터넷 신문 기자의 개인 블로그를 보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거라는 것이거든요. 그렇군요. 만약에 이게 어떤 신문에 나온 얘기라든지 그 조희연 후보 측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한국 외교부에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져도 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할 고의는 없었다.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을 겁니다.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이 팩트를 체크하는 노력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다.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허위라는 인식에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. 윤정혜 기자. 네. 그러면 실제로는 이분들이 영주권이 없나요?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자녀는 시민권이 있었습니다. 두 자녀는 자녀는 시민권? 있었지만, 네. 예. 하지만 고승덕 후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이 고승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영주권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권이랑 비자까지 다 당시 공개를 했었습니다. 그랬네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도 하고 이뤄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. 저 의혹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. 고승덕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입장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? 이제 뒤늦게나마 좀 웃게 됐죠. 입장을 그렇군요. 밝혔는데요. 이번 결정, 사필 규정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네. 내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것이 밝혀졌듯이 이 딸, 캔디고 씨죠. 딸과의 관계도 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김태현 변호사. 예. 그러면 이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 거고 대법원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일단 대법원 선고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. 물론 법원은 한 2달 정도에 끝내라라고 되긴 있지만 그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다 기속받는 것은 아니고요. 그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2심, 3심에서도 굉장한 법정 투쟁을 할 겁니다. 2심, 3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1심 자체가 조희연 교육감께 워낙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. 2심, 3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물론 선고형을 100만 원 아래로 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되기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. 예. 딸아 미안하다. 바로 저 장면도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이 선거법에 따라서 결국에는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조수진 차장. 네. 역대 사실 교육감들, 서울시 교육감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왜 서울만 유독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글쎄요, 이 서울 교육감들이 이 재판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. 중도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차하고 이런 순환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. 네. 먼저 공정택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돼서 중도에 낙마했습니다.
이 선거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이 드러나서 1년 3개월 만에 그만뒀고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무 중에 뇌물수수 혐의가 들어가서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리고 광노현 전 교육감 같은 경우 잘 아시죠? 바로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이죠. 그리고 문용린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임기는 채웠습니다. 그런데 임기를 다 끝낸 다음에 어떤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했던 허위 사실이 밝혀져서 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. 굉장히 세게 나왔죠.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, 그러니까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 잘 안 된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군요. 감형이 잘 안 된다.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, 참여한 사람들, 배심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한다.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정말 서울시 교육감들 줄줄이 낙마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육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져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가 오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. 자,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 주제, 재미있는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.